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그만큼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 뉴스나 미디어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속세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정보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족 간에 현금을 지급하고 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같이 뜨니까 주는 입장에서 또는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많이 꺼려지죠. 금액이 또 크다 보면 오히려 더 이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은행 점포나 ATM기를 통해서 내가 현금으로 인출을 해놨다가 그걸 모아둔 다음에 자녀가 명절에 한 번씩 내려오면 현금으로 손에 쥐어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현금 인출을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이나 금융범죄, 금융사기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은행 점포나 ATM기에서 현금 인출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하루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 현금 인출이다.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단기간 내에 현금 인출한 금액이 인정이 되어서 그 거래 자체가 내가 의심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은행 점포에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은행에서 이런 보고를 누락을 하거나 해태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영업 정지를 받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거래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강제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액 현금 거래라고 한다고 하면 동일인이 하루 동안 입출하고 인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고액 현금 거래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미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인출을 하더라도 990만 원 혹은 900만 원, 999만 원 심지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현금 인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거에 비해서 현금 인출한 금액이 특정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내가 현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거래 자체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런 고액 현금 거래나 의심 거래 보고 모두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보고가 되고 난 이후에는 나중에 이분이 사망을 해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거나 혹은 자녀가 그걸 받아서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때에는 국세청이나 일선세무서가 관련 거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이관받아서 세무조사에 모두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순수한 현금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내가 이게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것인지 매물을 한다든가 가계부를 어느 정도 쓰는 것이 나중에 조사가 나왔을 때 해명을 하지 않는 가장 손쉬우면서도 일상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해주거나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는데, 코인을 만약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걸 상속을 하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직접적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지만, 코인을 분산을 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래 단계를 2단계, 3단계 여러 차례 거래를 임의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세법에서 보면은 하나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결국에는 출발점과 받아가는 도착점이 부모와 자녀라고 한다면 그 거래 내역은 다 생략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의 거래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많이 슬프죠. 황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까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세금에 대해서 내가 좀 자유롭구나, 5개월째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세금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관심을 좀 두고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절대 아무 이유 없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 그만큼 있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시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신 당일에는 당연히 부모님을 보내드리면서 애도를 좀 표하고 확인을 할 것이 장례비, 상조비, 공안시설이나 화장 비용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출 증빙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장례비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국내 거주자라고 한다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이 장례 비용으로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좌 이체한 내역이라던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춰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개월 이내에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때에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신변 정리를 자녀된 입장에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이때에는 사망 신고를 해야 되겠죠.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사망 사실을 신고를 하시면서 이때 같이 하시는 것이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예금과 적금, 주식, 채권, 펀드에 대한 일반적인 금융자산 포함해서 연금과 보험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대신 조율을 해주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운용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어디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런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운용한 게 아니라면 아무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상속세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 신청일로부터 보통 15일 이내에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중에 신고할 상속재산을 누락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고를 하시면 좋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 팁을 좀 드리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부모님 명의로 된 휴대폰은 가급적이면 미리 해지를 하지 마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6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대로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결정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지나고 최대 9개월 혹은 2년 3년 뒤에도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가 나오게 되면 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의 거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게 현금이 인출되었는지 소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핸드폰을 보고 문자 내역이나 혹은 통화 기록 내역 혹은 이미지 전달 내역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반대로 부모님은 어떤 목적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녀 입장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핸드폰은 가급적이면 세무조사가 일단락이 될 때까지는 해지하지 말고 유지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금을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가까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어떤 특정 시점에 대해서 기준으로 남은 부모님의 세금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6개월에 대한 신고 납부 기간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뒤늦게 돌아가신 부모님이 상속을 받고 또 재차 상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법에서는 단기 재상속 공제라고 해서 최대 10년 동안에 그 다음 남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2번 상속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재상속 공제를 함께 활용을 한다고 하시면 가까운 시일 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세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공제를 받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나 미디어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속세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많이 좀 여러 가지 정보를 들으실 것 같습니다만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속세 과세 방식을 개편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행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먼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산정을 하지 말고 상속인이 4명이다라고 한다면 각자 상속재산을 받아가는 몫만큼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을 하자. 그러면은 이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더 낮은 수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부담이 적게 나올 것이지 않냐라고 아주 꽤 오랜 동안 과세 구조를 개편하자는 논의는 있어 왔습니다만, 이 과세 구조를 개편을 하는 것이 지금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체계 근간을 아주 흔드는 근본적인 개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개편이 가는 게 바람직하는 것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 것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개편 방향은 현행 세율하고 과세 표준을 손을 보는 거죠. 따라서 세율은 줄이고 과세 표준은 현재 과세 표준보다 더 구간을 늘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같은 금액을 상속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게 발생을 할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기업에 대한 상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엄청난 세금 부담 때문에 주식을 팔거나 회사 자체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사망을 했을 때도 납부할 상속세가 12조였고 연부연납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돌아가시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이 그 넥슨의 주식을 물납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넥슨의 2대 주주가 대한민국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본다고 하면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 창업주의 사망에 따라서 상속세 부담에 따라서 기업이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주식을 처분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대주주에 대한 할증 폐지나 혹은 가업에 대한 상속 공제는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편안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편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12월 말 국회까지 통과가 되는지는 한번 긴 시간 동안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 또는 내 입장에서 이런 개편된 내용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지는 한번 장기적인 호흡을 통해서 개편되는 방향을 함께 끝까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세 과세 표준하고 세율이 지난 1999년도에 개정을 하고 지금 24년 동안 개정을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세율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과세 표준을 좀 더 높은 이 구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훨씬 더 낮은 세부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세율과 과세 표준에 대한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현재 물가 상승률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편 방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일반적으로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는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 거액의 세금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사망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세금이 갑자기 발생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을 통해서 시간을 두고 우리 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상의를 한다면 불필요한 세금을 좀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가압이 승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호 세무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쓴 VA전 확장판이 지난 4월 새롭게 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초판과는 다르게 분량을 아주 압축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더 이 느낌이 가볍고 라이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리고 상속이라고 하는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인문학적인 자료와 통계 자료를 많이 담았기 때문에 VA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두고 우리 가족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상속을 준비하는 좋은 자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